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해볼게요. 일단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이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류 수정. 이거 일단 구분부터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계 변경, 기존의 회계적 방법을 바꾼다는 거고요. 오류 수정, 오류 난 것을 수정한다, 뭐 이런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회계 변경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류가 있었다 없었다? 얘는 오류가 있고요. 얘는요, 회계 변경은요, 오류 같은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회계 변경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내가 선택한 이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회계적 방법이 최선의 추정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맞아, 이걸 내가 몰랐네. 그때 내가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이거를 선택했을 건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뭐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잘못한 거, 얘는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달라진 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변경의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하고요,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제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도대체 어떤 거가 있는지, 뭐 그죠? 오류 수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의 오류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TAT 1급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2점이잖아요, 그죠? 이걸 무시할 만한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학습을 좀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하기는 조금 뭡니다. 약간 요런 건 되는데, 요런 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오류의 의미이고 뭐 수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름 뭐 한다고 했는데 조금 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쭉 줄을 거 가지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드렸던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 유인물 가지고 같이 볼게요. 뭐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여기 이 파트에 내려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회계 기준에서 일단 채택한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은요, 계속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많은 합리적 모형 중에서 한 번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뭡니까? 계속, 그죠? 매기 계속 적용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매기 같은 있죠. 방법에 의해서 비교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변경을 한대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변경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변경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변경을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한다 해놓고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걸 인정할 거냐, 그죠?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이 변경의, 회계 변경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변경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냐면 여기 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자, 여기 바로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 말은 뭐냐면 회계 기준이 이제 다시 뭡니까? 그죠? 제정되거나 해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기준에 뭡니까? 재정이랄지 다시 정해졌다든지 뭡니까? 재해석되면요. 재해석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죠. 만약에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 사용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후입선출법 못 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후입선출법을 평가 방법으로 하던 데는 뭔가 바꿔야 되죠. 그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회계정책의 정당한 사유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좀 모호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즉, 회계에 바꿨다. 이 바꾼 재무제표, 회계 변경이 뭡니까? 종전보다 뭡니까?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낫다는 말이 뭐냐면, 재무상태, 그죠? 경영성과, 현금 흐름 등을 뭡니까? 종전 방법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면, 그죠? 회계 정책의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이런 얘가 뭐냐 이거잖아. 그걸 제가 3개 정도를 밑에 뭡니까? 여기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유가 합병 같은 거 있죠. 사유면 되겠습니다. 합병 등 사유, 합병 같은 거. 두 개의 기업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로 합해질 때 하나의 두 기업 간에 서로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하나로 맞출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춰서 합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아. 그 정도면 끄떡일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있죠. 동종산업의 합리적 관행을 수용했다. 이 말이 뭐냐면 동종업계의 관행인데요. 내가 사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 동종업계는 있죠. 내 빼고는 전부 다 총평균법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 혼자 새가 된 느낌? 나는 내 혼자만 정률이고 다른 사람 다 업체가 다 총평균법을 쓰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나중에 계속 있죠.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거였구나. 우리 업종은 총평균법이 가장 합리적인 배분의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입증 책임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 입증만 할 수 있다라면 이거 인정해 줍니다. 훨씬 더 입증 책임이 있지만 더 낫다는 걸 주석 같은 데 뭔가 기록하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네 번째, 상장 직전 회계기간. 그죠? 상장 직전이 중요해요. 상장 연도는 안 돼요. 상장 직전 연도, 주권 상장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비한 뭡니까? 약간 불완전한 회계 모형이 있으면 좀 바꿔서 손질해서 뭡니까? 좀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합리적 모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요, 이거 회계 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약 한 4가지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재정되는 거. 다시 재해석되거나, 그 다음에 합병, 동종업계의 관행,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 상장, 직전 연도에 뭡니까? 회계 변경.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인정한다는 거고, 물론 얘는 입증 책임이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3개는요,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 책임이 있다. 됐습니다. 얘는 다시 정해졌으니까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3개 같은 경우는요, 종전 방법보다 더 낫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입증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출제되는 게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잖아요. 그죠?
정당한 사유를 보지 않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 조문이 바로 기준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나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하는 경우, 그죠? 단순하게 세법이 바뀌었다고 바꾸는 경우하고 이익 조작을 위해서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는요. 이익 조작을 위해서 회계 변경하는 거는요. 이거는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가장 많은 경우는 세법 규정,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세법 규정에 따라, 세법 변경에 따라 회계 변경은 정당한 사유를 볼 수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법인세 배우셨잖아요. 세법하고 회계기준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세법이 얼마나 회계기준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세법이 바뀌었다고 우리 회계기준을 바꿔서 그쪽에 들이맞춘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기업 회계기준은요,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정당한 사유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뭡니까?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를 볼 수 없는 볼 수 있는 거와 볼 수 없는 걸로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회계 변경은 두 개가 있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례. 도대체 어떤 게 정책의 변경이고 어떤 것들이 추정의 변경인지 있죠. 여기 지금 사례를 제가 냅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례하고 밑에 보시면 추정의 변경이 뭡니까? 사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형님 아우를 따진다면, 그죠? 누가 더 형님 같아요? 정책의 변경이 형님 같아요? 추정의 변경이 형님 같아요? 정책, 만약에 우리가 장군이라면, 전쟁터의 장군이라면 대장군은 누구 같아요? 장군은 정책의 변경하고 쫄병은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크고 작고 전략 같은 느낌, 세부적인 전술 같은 느낌, 그런 거 들죠.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특수한 경우를 좀 이해해 봅니다. 자, 정책의 변경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적 방법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방법을 바꾸는 걸 얘기해요. 여기 적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요. 우리 지금 선입선출법에서 어떤 거예요? 재무자산의 방법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 총평균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바꾸는 느낌이 바로 뭡니까? 뭐 정책의 변경 같은 느낌이 든다,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추정의 변경은 뭔가 추정치를 바꾼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추정치가, 대표적인 추정치가 뭐가 될까요? 뭐 대손율 추정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추정치고, 잔존가치 이런 거 뭡니까? 전부 다 추정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감가상각 방법 있죠? 정액에서 정률 바꾸는 그런 건 뭐가 될까요?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추정의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이에요? 아니,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정액에서 정률을 바꾸면 방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봐야 되죠? 예, 정책의 변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서 문제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 잠깐만, 사고 일어났네. 수명이 다 됐단 말인가? 그렇죠? 여기 뭐 여러분들 보면 만약에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이렇게 감가상각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 있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이쪽으로 봤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책의 변경을 봤어요. 근데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아니고요. 이쪽으로 추정의 변경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가상각은 어떤 의미죠? 수익에 대응하는 희생의 금액을 배분하는 행위잖아요.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방법을 바꾸면 그 대응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최초에 배분해야 될 스케줄의 추정치가 금액이 다른 방법에 따라 뭡니까? 금액이 달라지니까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추정치가 바뀌는 거. 그 말도 일리도 있다 그죠? 또 방법을 바꾸니까 뭐 정책의 변경도 일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논란에 그저 빠져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뭐야?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요.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의 변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중요해서 첫 번째 아예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서 제 책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 1순위로 그죠? 정률법 이렇게 바꾸는 거. 내용 연수, 추정률 그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 및 추정치의 변경 뭐 이런 건 뭐냐면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 재고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진부화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용어죠.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는 여기에 해당이 된대요.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 진부하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야, 저놈 참 진부하네, 그죠? 진부하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진부하라는 건 뭐냐면 가치가 범용성이 있거나 가치가 떨어진 거,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말의 평가를 해봐요.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 근데 이게 진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떨어지면 그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진부화에 따라 가치가 변경된 거는요. 추정의 변경치를 본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진부화란 말이 나타나면 순간 뭡니까? 안 들어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진부화 여부는요, 추정의 변경을 본다. 얘는 어제 느낌이 좀 작잖아요, 그죠? 유를 좀 바꾼다는 느낌이 들고, 얘는요, 그럼 선이 좀 굵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요. 그럼 요거가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얘기. 그래서 제가 지금 업용으로 보니까 얘기를 쫙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죠. 그러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이 있죠. 그러니까 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이 우리가 정책의 변경도 있고 추정의 변경도 있잖아요. 그죠?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있다. 구분이 잘 안 된다 경우하고요. 구분을 잘 못하겠다. 어떤 변경이 일어났는데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다. 좀 똥구름 잡는 얘기지만 하여튼 잘 모르겠다. 혹은요.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발생하면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도 일어나고 뭐야. 추정의 변경도 동시에 일어나면 그 방법도 약간 바꾸고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딱 바꾸고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말 재고자산이 뭡니까? 평가 진부화에 따라 가치도 변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타 2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정책의 변경도 바뀌면서 뭡니까? 진부화에 따라 가치가 떨어졌다면 추정치로 바뀌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그죠? 효과를 먼저 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걸 볼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첫 번째가 요거에 대한 얘기네요. 요건데 구분이 안 될 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안개가 끼었습니다. 안개가 끼었습니다. 앞에 안 보여요. 앞이 까맣게 안 보여요. 이게 천길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요? 쫄병이 나서요? 장군이 가서 망을 봐요. 쫄병이 가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뭘로 보냐면 형님 나선다? 안 나서고 추정의 변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뭐라고 봅니까? 추정의 변경을 본다는 가볍게 보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요
개념 자체가 바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나타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개발 단계 개발비 할 때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있죠. 이 어떤 지출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를 잘 모르면 뭘로 봐요? 연구 단계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볍게, 그죠? 비용치를. 비용과 자산은 회계 퀄리티도 다르고요. 돈이 뭐가 많이 들까요? 자산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자산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세무조정할 때 유보함, 그죠? 사유출하고 똑같습니다. 기타 사유출하고, 기타 사유출은 관리합니까? 아니지. 송금부사님 기타 사유출하고 유보는요? 그럼 없어질 때 끝까지 뒤에 적어서 관리해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성이 다르죠. 자, 동시에 발생하면요. 이게 지금은 발생이 뭡니까? 발생이 됐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두 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저 앞에 쫄병이 앞에 갑니까? 장군이 말 타고 앞에 세고 누가 갑니까? 그죠? 만약에 성전보를 울리면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면 최고 대장군이 앞에서 뭡니까? 말을 타고 쫙 가면 쫄병들이 딱 따라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뭡니까? 확실한 밥이 있으면 누가 먼저 식사를 해야 돼요? 형님 먼저 그죠? 식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순위는 뭐야? 합니까? 동시에 발생하면 1순위가 뭡니까? 정책의 효과를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를 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게 되는데 이걸 소구법이랍니다. 소구법. 소구법하고 그 다음에 전지법하고 단기 일괄 처리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때서는 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걸 지금 끄집어낸 거니까요. 소구법, 그 다음에 2순위는요. 그 다음에 동생이 와야 되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익혀주면 좋겠네요. 선,